자, 이번 시간은 남추리 생각수학 13번째, 중3 기본과정 13번째 시간으로 실수의 대소관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마법 걸린 개구리 왕자의 마법을 푸는 두 번째 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가 있고 2의 제곱이 있을 때 제곱된 수에 다시 제곱근을 씌운다라는 이 표현이, 이 행위가 뭘 뜻하느냐? 제곱된 수의 뿌리로 내려온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수가 제곱된 수인데 2의 제곱이 그것에 제곱하기 전, 뿌리로 내려오니까 제곱하기 전이지. 제곱하기 전에 절대적인 크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2든 빼기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제곱해서 2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크기. 요 지금 상황에서는 2로부터 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가 되는 거겠지. 2가 된다. 하나 더. 마이너스 2가 있고 이것을 제곱했는데 제곱세상으로 올라갔지, 그렇지? 그런데 다시 제곱근 근호를 씌워준다는 것은 제곱해서 올라간 수를 다시 제곱 이전으로 되돌린다 이거지. 그때 절대적인 크기로 되돌린다. 그래서 절대적인 크기다. 빼기 2의 제곱은 어디로부터 갔다고 볼 수 있느냐? 빼기 2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절대적인 크기. 제곱하면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절대적인 크기다. 이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절대값 표현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2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법을 걸었는데 처음에 탄생의 축복을 타고난 거야, 축복을. 그래서 제곱이 되어 있는 수는 제곱근으로 마법을 걸어도 제곱근 없이, 근호 없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곱된 수를 근호를 씌우면 제곱전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절대적인 크기로 돌아와서 근호 없이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대소관계가 뭐냐? 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대소관계가 한자말인데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에 관한 이야기겠지. 대소관계라는 것은 큰지 작은지, 어떤 수가 크다 작다에 관한 이야기가 대소관계다. 대소관계. 배자가 이제 크다는 뜻이고 한자말로 크다는 거고 수가 작다는 거지, 그렇지? 큰지 작은지, 크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수 A,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 하면 큰 쪽으로 버리지, 그렇지? 이게 크다는 거야, 그렇지? A가 B보다 큰지 또는 B가 더 큰지 또는 같은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게 이제 대소 비교라. 대소관계 크기 비교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대소 비교를 왜 하느냐, 그치?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들 사이에서 크기에 대한 조화로운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라는 재료를 가지고 수라는 생각 도구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해 보는 재밌는 놀이.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생각 도구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뭐가 된다면, 수들 사이에 크기 관계를 조화롭게 정할 수 있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의 세계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의 법이 무엇을 만족하는 수의 법이 뭐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렇게 수의 범위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지 적은지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이제 하죠, 그렇죠?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이 수의 크기 관계를 갖고 다루는 대표적인 도구 부등식이라는 수학 도구도 수의 대소관계를 정할 수 있을 때는 쓸 수 있는 도구라 이거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수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험 많이 해왔거든.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자. 이제 첫 번째
자연수 세상에서의 크기 비교. 자연수. 이건 어쩌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이거지. 왜 그런가 하면 자연수라는 수 자체가 어쩌면 커져가는 것을 표현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 숫자에서도 그러한 크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1이라 했을 때 한자를 쓰면 1, 두 개는 2, 3개 커져가잖아. 1, 2, 3, 1, 2, 3. 그 다음에 로마 숫자로 보면 1, 2, 3 이렇게 커져가잖아. 그치? 선생님이 안 찾아봤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도 아마 그러한 아마 표현일 거라 생각이 들어. 이게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이게 두 개를 뜻하는 좀 이 숫자 자체에서 딱 보면 그 사람들은 아 얘가 이거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수 세상에서 크기는 여기서 뭐 크기를 비교한다는 게 자체 좀 우습지. 근데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배운다 이거지. 어떤 수가 크냐. 물론 이제 1, 2, 3, 4, 6, 7, 8, 9 한 자릿수. 자릿수가 같다면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9가 가장 크다. 한 자릿수 중에서는. 자릿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123과 98을 비교하면 첫 번째로 비교하는 것은 뭐냐? 자릿수죠. 지금 세 자릿수고 이건 두 자릿수니까 얘가 무조건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릿수가 같다면 똑같은 세 자릿수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비교해 오면서 높은 자리에서 큰 수가 크다.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큰 수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대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근데 간단히 보면 어쨌든 여기에 이 꼴에 수의 꼴을 보면서 크기를 판단한다 이거지. 수가 나름대로 우리가 수를 숫자로 표현할 때 숫자에 그 크기가 좀 드러나도록 어쩌면 만들었거든. 그래서 꼴을 잘 보면 어떤 수가 큰지를 어렵지 않게 자연수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양수의 세계에서는 양의 유리수라고 하죠. 양의 유리수 세계에서는 분수에 적용되어서도 어쩌면 비슷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2분의 1보다는 2분의 3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비슷한 이치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분의 2와 5분의 4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꼴이 안 맞는 거지. 분모가 달라서.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꼴을 맞춰주는 거지. 통분해서 앞에 수에다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서 앞에 수는 15분의 15로 똑같은 크기로 모양만 바꿔서 변환시켜주고, 두 번째 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꼴을 비교 가능하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두 수는 같은 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같은 꼴 15분의 1이라는 단위에서 얘가 12개고 10개니까 어렵지 않게 얘가 더 많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 세계에서는 일단 이 모든 수들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큰 수가 크다, 같은 단위라면 개수가 많은 수가 크다라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약속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생각에서 좀 이제 고비를 맞게 된 게 뭐냐? 이게 이제 0과 마이너스 음수의 출현인 거지. 0과 음수의 출현은 지금까지의 양의 세계하고는 달리 자연스러운 그러한 크기 비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라. 그래서 0과 음수를 수라고 하는 세계에 도입하면서 이때 크기를 계속 이제 양의 수에서 썼던 것처럼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들처럼 크기가 비교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필요했느냐 하면 생각이라는 거하고 또 어떤 거 약속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이거지. 약속이라는 게. 자, 물론 약속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0까지도 아직까지는 어쩌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1보다 하나 작은 거잖아. 그래서 0이다라고 하면, 아, 0은 양수보다는 작은 수구나, 작은 걸 나타내는 수구나라고 어쩌면 조금 자연스럽게 아직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음수의 세계로 들어오면, 음수는 0보다 작았냐?
또는 음수와 음수 사이에는 어떤 게 크고 작으냐라고 하는 이 판단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닐 수가 있다. 좀 사람마다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거 그러냐? 자,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냐 작으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안다 이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했을 때 무엇을 추가로 더 지켜줘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양변에 4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4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한다라고 했을 때 그 원래 수의 그 서로 상대되는 크기는 바꾸지 않는데 이 수를 바꾸고 이 수를 바꾸는 건 맞지만 큰 수가 여전히 더 커야 되고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작은 수는 여전히 작아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똑같은 4를 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이 4보다 크다라는 우리가 이전 세계에서 크기 관계를 자연스럽게 좀 약속했던, 확인했던 그러한 부분과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러한 약속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3이 0보다 그럼 작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이렇게 약속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맞자. 생각해. 똑같이 4를 더하면 얘는 여기서 본 것처럼 1이 되고 얘는 4가 되니까 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크기가 이 0이 빼기 3보다 클 때 0에다 4를 더한 수하고 빼기 3에다 4를 더한 수가 똑같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크기 관계하고 모순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1단계로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라고 약속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 생각해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수는 양보다도 작게 되는 거지. 왜? 양수는 0보다 큰 수기 때문에 음수가 0보다 작다고 약속을 하면 이러한 크기 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더 확장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거겠지. 양수는 0보다 크고 0은 음수보다 크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음수 사이에서 절대값이 큰 수와 절대값이 작은 수의 크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약속할 거냐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거지, 그치? 더 커져가는 수니까. 그러면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클까,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클까 좀 헷갈린다. 마찬가지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한다라고 하면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 크기 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야 되거든. 큰 수가 커야 되거든.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어서 만일에 그 처음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모순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수, 양수 세계에서의 크기 관계하고는 맞지 않는. 즉 이렇게 약속해서는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더 큰 게 아닐까? 그럼 여기에 똑같이 양수 4를 더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이 관계, 처음의 관계, 크기 관계를 그대로 지켜와도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그러한 수의 크기 약속 관계와 모순이 안 된다 이거지. 괜찮다. 이건 조화롭다 이거지. 조화롭다. 그래서 이게 끌어내는 결론이 뭐냐? 이제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는 거지.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이거지.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이건 양수의 반대지, 그렇지?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이거지.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약속을 한 건데, 그래서 수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저절로 모든 수들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수를 조금씩 넓혀갈 때마다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 약속에서의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점은 뭐냐? 우리가 마음대로 약속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도구들로 연산을 해.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의 크기하고 모순이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이 음수가 0보다 작다, 0이 음수보다 크다, 또는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이러한 추가 약속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빼기 1은 빼기 3보다 크고 빼기 3은 0보다 작다, 이러한 결론을 말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조화로운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경계에서 더 이상 어떤 수가 크다라고 말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수는 실은 크기 약속이 되는 수라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크기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꼭 한번 생각해주고, 자 이제 음수의 세계로까지 이제 우리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유리수 전체에서의 크기 비교가 대소관계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크고, 그렇지? 양수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음수는 0보다 작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기준이고, 두 번째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그래서 이 수직선에 나타내었을 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어떤 수도 오른쪽으로,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이거는 언제라도 통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통하는 기준이다 보면 되는 거지. 수직선에서 점을 딱 찍었는데 오른쪽에 있다. 그 수가 무조건 큰 거지. 자, 그리고 이러한 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수의 꼴을 잘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지금 유리수 범위에서는 거의 다 나타나 있는 거지. 양수냐 음수냐라는 것은 수 앞에 대문짝만하게 부호로 나와 있는 거고, 안 쓰면 플러스지, 그렇지? 그리고 수의 꼴을 잘 보면 물론 1, 2, 3, 4, 5, 6 이게 큰지는 알아야 되지만, 한 자리 수냐 두 자리 수냐, 한 자리 수냐 두 자리 수냐, 어느 게 크냐 알고, 그 다음에 분수 같으면 통분을 해서 단위를 통일한 다음에 꼴을 보면 어느 것이 큰지를 쉽게 안다 이거지. 근데 이러한 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은 어쩌면 제곱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 자, 보자 이거지. 어쩌면 다른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 야, 큰 거라. 양수거든, 양수. 딱 보면 있잖아. 그리고 요 사이에 0이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루트 6은 양수니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니까 0보다, 이 꼴에 나타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로 보면 루트 2하고 루트 5를 비교하는 거야. 둘 다 양수지, 그치? 근데 딱 봐봐, 이 크지, 그치? 얘가 큰 거야, 실은. 그냥 이런 거라고, 실은. 자, 그 다음에 물론 추가로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2와 루트 5가 있다. 둘 다 양수인데 잘 모르겠어. 왜? 꼴이 비교 가능하게 약간 어렵게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이 제곱근이 있는 수가 바깥으로 제곱근 없이 근호 없이 쓰기는 힘들거든. 근데 그냥 유리수가 근호 없이 쓰기는 쉽다. 왜? 제곱시키고 근호 씌워주면 절대적인 크기로 근호를 쓴 절대적인 크기로 돌아오니까 제곱시켜주고 근호 씌워주고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절대적인 크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루트 4가 되니까 이제 꼴을 비교해보면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는. 그러니까 루트 2와 루트 5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렇지? 루트 2라는 것은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루트 5라는 것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으로 표현된 제곱근 수를 안의 수, 그것이 넓이고, 근으로 된 제곱근이 길이라 보는 거지, 정사각형에서. 그래서 안의 수가 크면, 똑같이 근호 안에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안의 수가 크면 큰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근호가 없을 때는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내주면 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10 맞나 이제 있네. 마이너스 루트 10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2 0 2 요 수들을 큰 수부터 차례로 한번 나열해 보자.
자, 그랬을 때 이 수직선 도움이 괜찮아요. 수직선 도움이 0 기준 잡아주고 0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이쪽 음수와 양수로 먼저 구분하는 거겠지. 그래서 음수님 나오시고 음수님 하나 둘 셋 양수님 하나 둘 셋 나오시고 자 0은 쓰셨고 자 양수가 3개 있는데 하나는 근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둘은 근호로 표현이 안 돼 있지. 그치? 자 근호 제곱해서 근호를 씌워줘야지. 3의 제곱에 루트 저기에는 루트 9가 되고 요거는 2의 제곱에 루트 4가 된다. 그치? 그래서 이제 똑같은 꼴이라고 볼 수 있지. 비교 가능한. 그래서 양수인데 루트 4가 있으니까 루트 4가 제일 이 중에서 작은 수라. 얘가 실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5가 있을 거고 간격은 대충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루트 9가 온다 이거지. 이거는 3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운 좋게도 다 근호 안으로 표현되어 있다. 근호로. 그리고 그러니까 꼴이 같은 꼴이고 음수는 절대값이 이제 클수록 멀어지는 거지. 이게 작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2가 요쯤 있다면 여기 있고 마이너스 루트 10 여기 있고 마이너스 루트 4 여기 있다. 그래서 큰 순수 들어가면 3 루트 2 0 빼기 루트 3 빼기 루트 10 빼기 10이고 그렇지? 자 이때 간단한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건 3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루트 9로 고쳤지만 답을 쓸 때 루트 9를 쓰면 안 돼. 루트 9를 쓰면 3을 써야 된다고. 이건 우리가 비교하려고 꼴을 바꾼 거지. 원래 있던 수는 3이기 때문에 간단하더라도 지켜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루트 x 더하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뭔지.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부호까지 하면 5개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하나, 둘, 셋을 다 보면 플러스 수지, 플러스. 아하, 양수구나.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다 오른쪽에 있는 수인데 얘가 작고 얘는 그거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또 제일 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2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4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 수가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양 끝은 되고. 자, 그런데 바로 비교하려니까 얘는 근호가 있는데 얘는 근호가 없어. 바로 비교가 어렵지. 그래서 꼴을 맞춰주는 거야.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얘를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고 저 루트 4가 되고 이거는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고 루트 16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어쩌면 꼴이 통일이 돼서 이제 똑같이 근호로 표현되어 있는 수인데 근호 안에서 x 더하기 1이라는 수가 x에 따라 변할 거라고. 어떻게? x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1이면 루트 2, 2면 루트 3 이렇게 안에서 3, 4, 5 이렇게 변해간다. 자, 그런데 안의 끝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에 근호 안의 수로만 따라서 보면 x 더하기 1이 4 이상 16 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제 이거는 부등식을 풀면 문제 왼쪽을 풀면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쪽을 풀 때는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3, 4, 5에서 쭉쭉쭉 가서 14, 15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수들의 크기 비교는 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약속은 수직선 상에서 그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는 거지. 양수는 0보다 크고 0은 음수보다 크고 즉 음수는 0보다 작고 그리고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거지.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다.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무조건 큰 수가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꼴이 약간 비교가 안 되면 비교를 해서 비교가 쉽도록 통일시켜서 비교한다. 자, 그런데 이 수 말고 어떤 수들이 다음에 있는가 하면 꼴의 비교가 꼴의 통일이 어려운 수들이 있다. 꼴의 통일. 예를 들면 어떤 수들이 이게 다음 시간에 주제인데 4 빼기 루트 2하고 2 중에 어느 게 크냐 이거지.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른 생각을 요구하는 거야. 이게 꼴의 통일이 안 돼요. 양수인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통일해서 볼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25.